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12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우선 한 주 시작에 앞서서 그동안에 있었던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시황 분석이고요. 이건 제가 진작부터 경기 침체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일국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에 하락이 나타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인버스, 그중에서도 특히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했던 나스닥 인버스를 말씀을 드렸었고,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 장기 국채, 듀레이션이 긴 장기 국채 쪽에서 나오는 인버스를 먹기 위해서 TBT 쪽에 대한 투자, 이 두 가지를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때는 자산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뭐 상방에 대한 베팅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인버스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인버스 쪽으로 많이 수익을 내서 1국면을 마무리했고, 이제 금리가 상승기가 어느 정도, 피봇에 대해서도 제가 올렸었죠. 그 이 금리 상승의 종말 뭐 이래가지고 올렸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장기 국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는 9월 이후에 그 잭슨홀 미팅이랑 이제 9월 FOMC 끝나고 나서 장기 국채 매수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 부분이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국면에서 뭐 굳이 뭐 TMF나 뭐 그런 레버리지 뭐 그런 거보다는 애초에 두 번째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자산을 지키는 거였어요. 지키는 투자.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니라 최대한 현금을 잘 지키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장기 국채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도 국채, 그중에서도 기왕이면 듀레이션이 좀 긴 장기 국채에 대해서 투자를 말씀드렸던 거고, 저도 다 매집을 못했는데 최근에 급상승이 나왔죠. 10년물이 거의 1%포인트 가까이가 한 달, 두 달 만에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장기 국채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도 매집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종료가 돼서 그렇다고 아쉬울 건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국면에서는 그냥 자산을 지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굳이 뭐 그냥 이 매도 차익을 못 먹었다면 그냥, 지금 저축은행만 가도 5% 6%짜리 이율로 나오는 1년짜리 그런 상품들 많이 있죠. 예금 상품들. 또 저축은행에다가 그냥 5천으로 쭉 뿌려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넣었어요, 이미 많이. 예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어보험도 하나 제가 몇 달 전에 샀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때는 4%짜리였어요. 6개월. 6개월짜리 4%였는데, 그때는 몰랐죠. 저도 그거 아마 FOMC 전에, 9월 FOMC 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4%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기어보험 CP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거 말고는 다 그냥 예금이랑 파킹 통장에 지금 혹시 몰라서 달러로 바꿀, 그 돈, 한, 일부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못 먹었더라도 막 아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돈을 버는 때는 여기 삼국면에서 모든 자산시장의 이 종목들이 뭐 주식, 부동산, 금, 뭐 비트코인 다 바닥을 굴러다니는 이 삼국면에서 수익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레버리지 땡기고 대출 받아서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때는 삼국면이에요. 이국면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투자가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버는 건 삼국면이에요, 삼국면. 그래서 여기서 굳이 수익을 못 냈더라도 이국면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금리가 내려오면서 이 매도 차익을 못 보셨더라도 굳이 지금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뭐 한국 국채가 3.5%, 금요일에 그래도 좀 올라 3.6% 정도 된 것 같은데 굳이 한국 10년물을 굳이 그 금리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예금 들으러 가세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 뭐 송년회 가거나 어디 모임을 나가도 다 똑같은 말만 해요. 저는 무조건. 제발 1년만 현금 잘 들고 있으라고. 뭐 부동산 사니 뭐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현금 잘 들고 1년 있으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인생을 바꿀 기회가 한번 온다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게 오니까 그거 잘 잡으라고. 그래서 1년만 기다려 달라고 저는 이 말만 하고 다닙니다. 딱히 뭐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뭐 국채니 뭐니 뭐 이런
예. 아시다시피 이게 누군가한테 뭔가 금융에 대한 조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1년 그냥 현금만 잘 들고 있으면 너가 원하지 않아도 자산시장이 그냥 알아서 다 저 바닥에서 기어다 굴러다니고 있을 테니까 그냥 그때 가서 주우면 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투자와 관련된 얘기. 예, 우선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최근의 상승세가 4,100, 진짜 딱 4,100 찍고 쭉 하락하기 시작해서 4,000선도 무너진 상태죠. 제가 이게 커뮤니티에도 올렸었는데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1개월 전에 올렸던 거고 예, 긴축의 종말 2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탈출 기회로 보고 있고 길어도 S&P 기준으로 4,100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왜 4,100으로 얘기를 하냐면 4,100 찍고 내려온 이유가 여기 보시면 200일선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계속 200일선을 두들기다가 이걸 뚫지 못하고 예, 쭉 빠지는 그림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한 달 전 했을 때는 아마 그쯤이 이 4,100쯤이 아마 200일선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때 말씀드렸던 게 4,1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아니나 다를까 4,100 찍고 쭉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그냥 조금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뭐 근데 제가 여기 만약에 4,200 정도까지 올라갔으면은 강력하게 인버스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제가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뭐야? 제가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대값이 이 리스크랑 내가 얻을 베네핏이랑 이게 도무지 이해타산이 맞지가 않아요. 리스크가 훨씬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득보다 실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쪽에다가 자꾸 주식을 하지 말고 그냥 국채 뭐 예금 적금 현금을 잘 지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겐또가 안 나와요 도저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요 삼국면에서 돈을 버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박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시장이 자꾸 심리가 한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방향을 이루면은 되게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되게 언더슈팅이 나왔다가 예, 한쪽 방향으로 자꾸 많이 치우쳐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단타를 다녔던 이유가 그게 자꾸 눈앞에서 출렁출렁 하니까 그걸 제가 계속 이제 발라먹으러 다녔던 건데 뭐 다행히 성공적으로 하긴 했는데 예, 뭐 이 뒤쪽에서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주식 쪽에는 지금 굳이 여기 들어가서 발라먹을 자리가 보이지 않고 뒤쪽에도 있지만 원자재단에서 나오고 있는 하락세가 되게 급격하죠. 지금 WTI 원유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70불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불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70불까지 왔어요. 누가 뭐래도 70불까지 온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니까 가격이 그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거고 네. 뭐 경기 침체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깊냐, 얕냐, 짧냐, 기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오냐 안 오냐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이미 국채 시장이라던가 원자재단에서는 경기 침체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자산 시장의 변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4,200까지 올라가면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진 않았어요. 4,100까지 왔으니까 굳이 여기서 뭐 오버슈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딱 모두가 예상하는 그냥 4,100선에서 그냥 딱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어서 굳이 뭐 여기서 그런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국채 투자. 우리가 이국면에서 하고 싶던 장기국채. 일단 20년물 TLT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그 109까지 올라간 걸로 봤는데 다시 또 많이 내려왔네요. 예, 보시면 이게 109까지 올라갔던 게 금요일에 2.6% 빠졌네요. 그래도 이제 뭐 요 아래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보시다시피 16% 올라와 있는 거죠. 90불까지 내려갔던 게
16% 상승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11만 원까지 오면서 지금 10% 정도의 수익이 난 상태고, 얘는 20년물이기 때문에 한국채 10년물이죠. 10년물 기준입니다. 한국채 10년물보다 듀레이션이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더블 정도의 수익이 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20년물 듀레이션이 아마 제 기억에 18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1%포인트 정도 움직였으니까 요게 18년에 해서 한 17% 수익이 원래 나 있던 거죠. 18%에 딱 18%네. 1%포인트 움직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0불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거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충분히. 그래서 좀 올라오면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진짜 너무나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100불이라고 하면은.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100불 아래에서도 되게 오래 머물렀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도 못 샀다? 그럼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예금보다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미국 정부 혹은 한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안전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망설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 저는 되게 본인이 복귀를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삼국면이 왔을 때 이때도 본인이 투자할 수 있겠어요? 진짜 내가 돈을 박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이때가 왔을 때 이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빠지는 와중에 내가 돈을 넣을 수 있을까? 그때 넣을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왜 TLT를 못 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TLT라던가 한국채 왜 못 샀는지에 대해서 복귀를 해야 돼요, 본인이. 이 안전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망설였던 내가 진짜 삼국면에 갔을 때 저걸 살 수 있을까? 모두가 하락 얘기를 하고 있고 자산시장이 위험하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을지를 그때를 위해서 지금 못 산 걸 복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단타를 다닌다고 막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뭐 있어? 제가 이게 금액이 이렇게 커지긴 했어요. 금액이 커지긴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컸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3월에 결혼했거든요. 3월에 결혼한 유부남이 굴릴 수 있는 마누라한테 허락된 굴릴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됐겠어요. 뭐 그래도 진짜 저희 와이프는 진짜 많이 허락해줘서 좀 그래도 큰 금액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저도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진짜 많이 커지긴 했어요. 예. 뭐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인증글 계속 올렸어요. 처음엔 제가 이거 인버스 인증 안 했었어요, 원래. 근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가 뭔데 뭐 이런 얘기 하냐 하면서 뭐 인증하라고 하도 그러길래 인증을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과거 거 차트 이제 이거 과거 영상 찾아보시면은 인버스 쪽에서만 해도 제가 3, 40% 수익이 났고 여기서도 이 국면에서도 많이 수익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게. 그 제 자산의 대부분은 저기 예금이랑 아까 말씀드린 기업보험에도 들어가 있고 안전자산 쪽에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요. 10년물 국채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자꾸 뭐 단타를 다니는 그렇게 그러니까 단타를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자산의 대부분은 여기 그러니까 지키는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이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막 예금이나 막 그런 것까지 공개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자산의 많은 부분은 분명히 안전자산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10년물 국채 쪽으로는 절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예금 들으세요, 예금. 예금 들으면 됩니다. 그다음 달러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혹시라도 100 이하로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 기회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달러 들고 있는 거 국내 외화 채권 시장 보면은 거기 있어요. 이 미국채가 있거든요. 미국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로 남은 거 있으면은 뭐 그 정도는 그냥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삼국면에 가서야 이제 뭔가 그 돈들을 활용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들고 있는 현금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공통점이 그냥 현금을 잘 지키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달러 쪽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뭐 샀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정리 다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자꾸 리딩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요렇게 그냥 그날 매수 이거 뭐 매수 기록인가? 뭐 거기 들어가면 요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그냥 올릴게요. 제가 이거 들어갔던 이유가 이게 원달러 환율이 129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 제가 이때 그 환전한다고도 채팅방에다 올렸었죠. 저희 가족이랑 해가지고 좀 금액 좀 크게 해서 달러 환전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1290원에 했으니까 이날 뭐 우대 다 받고 해도 거의 뭐 1300원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에서 매입을 했어요, 달러를.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던 건 달러 매입을 하고 이 운용하고 있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게 있죠. 3일. 그러니까 현금이 안 되잖아요. 3일 뒤에 받잖아요, 현금을. 그래서 얘는 달러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달러 종목을 들어갔어요. 절반은 미국 달러 선물, 절반은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들어갈 때가 1290원이었어요. 근데 진짜 딱 귀신같이 바닥 찍고 그 다음 날부터 쭉 상승해서 제가 이거 수익이 났던 게 5% 가까이 갔었어요.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러 선물이 2.5%까지 갔고 정리했던 이유는 금요일 오전장부터 쭉 하락하기 시작했던 게 요게 이제 주 단위로 잘랐을 때인데 금요일 장 시작하고 되게 크게 빠졌어요. 큰 폭으로 몇 차례 빠지는 게 눈앞에 보였고 해서 원래 제가 이거 1330원에서 한번 레버리지 다 정리하고 1350원에서 나머지 다 정리할 예정이었는데 금요일에 나왔던 요 급락세가 보였고 추세상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 매수하려고 원달러 환율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선 달러 레버리지부터 정리를 해서 3.8%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1배짜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쭉쭉 빠지는 거 보고 이거는 그냥 수익이 굳이 많이 났었는데 계속 까이는 거를 냅두지 않아요. 저는 그냥 굳이 그거를 수익 잘 나던 거 내비뒀다가 손실 경우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수익 줄 때 정리하자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스탑 로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1% 정도였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원래 더블로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시에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레버리지는 3.8인데 이게 1배 그냥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경우 1.1%인 이유가 레버리지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 이거 뭐야 1배짜리를 정리하면서 수익이 이렇게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지금 하루에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긴 했는데 보시면 이게 1326원까지 올라갔던 게 1304원까지 온 거니까 이때 1300원까지 내려갔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지금 이게 20원 가까이가 움직인 거예요. 제가 이거 매수할 때는 1290원이면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가족들 환전시킬 정도로 강하게 좀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들어갔던 거고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내려왔다 해서 들어갔던 거였고 운용하고 있던 자금들도 달러 선물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번에.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것 중에 되게 좀 이상하다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S&P 500이었는데 이거는 4200까지 올라갔으면 진짜 자신 있게 제가 인버스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이 누구나 알 법한 4100 정도 선에서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이쪽은 언급을 안 드릴 것 같고요. 일단 원자재단에서 나오고 있는 WTI 같은 경우에 지금 70불까지 내려와 있는데 요 정도면은 좀 많이 내려온 걸로 보여요. 뭐 경기 침체를 선반영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서 만약에 뭐 60 중반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원유 인버스 그러니까 원유 상방 쪽으로 해서 예, 들어가려고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되게 급격하게 내려오고는 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 보여드린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뭔가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들어갈 용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요 원유랑 미국 달러 요 두 개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S&P 500은 이미 좀 많이 하락한 상태여가지고 굳이 여기에 대한 인버스 뭔가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달러 인덱스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보시면 유로가 4천 가까이 올라왔어요. 여초에 4,300부터 쭉 빠졌던 유로가 지금 거의 이게 3,100인가 20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거 얼마 올라온 거야? 600 올랐으니까 한 20% 가까이가 9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10%포인트씩 뛰어서 4천까지 올라온 거예요. 급등을 해서. 근데 유럽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막 리오프닝 되고 워낙에 유럽은 관광 산업이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세워놓은 그 건축물 가지고 돈 벌잖아요. 저도 저도 이거 뭐야 신혼여행 갔다 왔었죠. 스페인 쪽으로. 가서 진짜 물가 많이 올라서 돈 많이 쓰고 왔어요. 유럽은 누가 뭐래도 관광업이 그렇게 흥행을 하면은 스페인 기업 중에 여러분 아시는 거 있어요? 없죠. 유럽은 애초에 그런 관광업으로 먹는 곳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발생한 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진짜 연초에 이렇게 급락해가지고 4천, 3천 초반까지 내려왔던 게 4천까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나올 건가?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동일하게 봤을 때 달러 인덱스 다시 달러 인덱스 돌아왔어.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다는 말은 결국에는 유로화가 올라왔다 유로화의 가치가 올라왔다는 말이랑 동일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국 달러 지수에 유로 화폐들이 60%가 넘게 65%가 가까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게 유럽의 강세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건데 유럽이 진짜 강세를 띠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4천까지 뚫고 이것도 좀 그래도 좀 하락을 하면서 많이 그 과잉했던 부분을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을 좀 해소하는 국면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거에 맞춰서 달러 쪽도 분명히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관건은 누가 뭐래도 어쩔 수 없이 FOMC 12월 점도표 그거에 따라서 미국 달러는 한 번 더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근데 누군가한테 추천할 때는 저는 확실히 이 안전 마진이 필요해요. 4,100에서도 이거 S&P 500 기준으로 4,100에서도 충분히 인버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 뭔가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4,200까지는 올라가야 누군가한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전 마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원유 인버스도 65? 65면은 저는 충분히 이게 인버스가 아니죠. 원유 쪽에다 65면은 충분히 살 건데 여러분한테 추천하려면 그거보다 좀 더 빠져야 된다고요. 이게 조금 달라요. 내가 직접 하는 거랑 여러분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 거랑. 해서 유럽은 지금 좀 오버슈팅 나왔던 것 같은데 해소되고 있는 걸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특이한 부분이 이 US 2000, 러셀 2000, 미국의 중소형주를 모아 2000개를 모아놓은 러셀 2000이 급락하고 있어요. 제가 경기 침체 지표로 하나로 보는 것 중에 러셀 2000도 있다 그랬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실적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최외곽에 약한 고리부터 깨지는데 그게 미국의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요 러셀 2000이 하락하는 부분이 되게 잘 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1800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예전에 이거 1700 깨지면 되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요 부근에서 계속 반등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 다시 또 1700선을 위협하러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러셀 2000이. 그래서 나중에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된 뭔가 지표로 사용될 때 러셀 2000도 충분히 유효한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S&P나 나스닥이 되게 특히 다우가 되게 견조한 데 반해서는 러셀 2000 쪽에서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뭐 최근 시황과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약하면
두 번째 국면, 지금은 두 번째 국면인데 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자산을 잘 지키는 투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근데 우리가 3국면에서는 분명히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 투자에 대해서는. 국채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은 지금 절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20년물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로 내려오면은 언제든지 좀 모아가는 식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정부가 너무 돈을 때려받고 있어서 근데 그 돈이 자꾸 국채 쪽으로만 흘려가다 보니 예, 이렇게 국채 쪽으로의 금리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10년물이. 그래서 그냥 예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화 들고 계신 분들은. 달러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는 1,350원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만약에 10원 정도 더 빠진다 하면은 저는 이 달러 선물 다시 한번 들어갈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오버슈팅, 이 뭐야, 이 언더슈팅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S&P 500은 그래도 좀 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보이는데 원자재랑 달러 인덱스 쪽에서 예, 좀 많이 빠지는 걸로 보이는 추세가 보인다 해서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상방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싶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생각보다 너무 급등한 이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유럽 쪽이 저렇게 강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빠졌는데 기본 펀더멘털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온 것 같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월요일에는 상승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빠잉!